여러분 안녕하세요. 김민건 변호사입니다. 오늘 저는 이 영상에서 면접과 관련해서 여러분들이 어떤 목적을 가지고 어떻게 준비하셔야 하는지에 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로스쿨마다 약간의 차이는 있겠습니다만 로스쿨 면접은 단순히 성격이라든지 그런 부분만을 파악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고 여러분들의 어떠한 능력을 측정하고자 한다는 점에서 다른 여러 회사라든지 그런 면접과는 구분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이런 부분들은 학교마다 어떤 능력을 보고자 하는지에 있어서 다소 차이는 있을 것이고 내부자가 아닌 이상 정확히 그게 무엇인지는 알 수가 없겠죠. 대신에 그 어느 학교든 간에 흔히 말하는 리걸 마인드라는 그런 부분들이 포함되어 있을 것입니다. 저도 예전에 로스쿨 준비를 할 때 리걸 마인드를 갖춰라 아니면은 리걸 마인드가 없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을 듣기는 했는데요. 그 당시에 저는 법대 출신이 아니기 때문에 그 리걸 마인드라는 게 뭔지 참 어렵고 낯설기만 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근데 리걸 마인드라는 게 뭐 딱 정해져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만 일반적인 사고방식과 비교했을 때 법조인이 가져야 할 좀 독특한 어떤 구별되는 그런 부분들은 어떤 것인지 말씀드리자면은 우선은 근거를 가지고 얘기를 해야 한다 라는 점이고, 그 다음은 어떠한 원칙에 관한 사고에 익숙해져야 한다 라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근거와 관련된 부분은 제가 추리운전 시간에도 아마 말씀을 드려서 수업 들으신 분들은 익숙하실 텐데요. 만약에 A가 어떠한 I, B를 죽였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자, 그랬을 때 이 A의 행동에 대해서 사람들과 법조인은 어떠한 판단을 해야겠죠. 그랬을 때 만약에 사람을 죽여서는 안 되므로 A의 행동은 잘못되었다, 혹은 A의 행동이 위법하다. 자, 이렇게 얘기했으면은 자, 이 사람은 뭐에 근거해서 하는 판단입니까? 이거는 사람을 죽이면 안 된다는 어떠한 법 또는 규범에 근거해서 자신이 판단을 한 것이죠. 근데 만약에 그것은 너무 잔인하니까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잔인하면 안 된다는 규범이 있나요? 잔인하면 안 된다는 규범은 뭐 사람에 따라서는 그것을 가지고 있는 분도 계시겠지만, 그런 분이라면 뭐 자신의 어떤 도덕적인 규범에 근거해서 판단을 하신 것이겠지만, 잔인한 영화 같은 것도 그렇다고 다 금지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잔인하기 때문에 안 된다라는 얘기는 이건 나의 그냥 느낌인 것이지 근거를 갖춰온 판단이라고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반대로 A의 행동을 어쩔 수 없는 상황이니까 괜찮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어떨까요? 자, 이거 역시도 어떠한 규범나 법에 근거한 사고라기보다는 그냥 자의적인 주장에 불과한 것이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이런 상황에서는 위법성이 조각되기 때문에 뭐 범죄가 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한다거나, 이렇게 양자택일을 해야 될 상황에서 어떠한 부득이하게 어떤 선택을 한 것이 윤리적으로 반하지 않는다거나, 어떠한 그러한 내 판단을 정당화시켜줄 근거에 기대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그냥 내가 스스로 어쩔 수 없으니까 괜찮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뭐예요? 이거는 근거에 기초한 판단이 아니라 결국은 그냥 내 생각을 얘기한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어떠한, 물론 그런 내 생각과 사회적인 규범이나 법과 유사한 분도 계실 것이고 다소 차이가 나는 분도 계시겠죠. 그래서 그렇게 유사한 부분이 있는 분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면접을 하실 때 유리한 부분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그런 분이라 하더라도 자기의 생각을 자기의 생각으로서 얘기할 것이 아니라 어떠한 자기의 생각에 근거가 될 수 있는 말들을 찾아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결국은 어떤 게 달라져야 되느냐? 예를 들어서 뭐 갑이 거짓말을 해서 을한테 손해를 끼쳤다고 해봅시다. 그럼 여기서 그냥 갑은 거짓말을 했기 때문에 정당하지 않다, 이렇게만 얘기하실 것이 아니라 우선은 정당하지 않다고 내가 판단한 것에 대한 근거가 무엇인지를 떠올려 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회에서는 거짓말을 하면 안 된다는 사회적 합의가 존재하고, 그렇죠?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위협한 행위로 손해를 가했을 때는 그 손해 역시도 배상해야 된다는 규범이나 법이 존재한다. 그런데 갑의 행위는 결국은 거짓말이라는 행위를 함으로써 사회적 합의를 어기고 불이행했다고 볼 수 있고, 그걸로 인해서 손해까지 끼쳤기 때문에 갑의 행동을 정당화될 수 없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럼 결국은 이게 법 공부를 안 하신 분들이 듣기에는 결국은 거짓말해서 손해가 생겼기 때문에 잘못됐다고 얘기하는 거 아니냐, 똑같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실 수 있겠는데, 이게 결국은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 판단을 내가 하는 것인지, 내 가치관이나 내 규범에 기대어서 한 얘기와 어떠한 사회적에서 통용되는 법이라든지 규범이라든지 합의라든지 그런 것에 근거해서 내가 판단한 것과는 분명히 구분이 된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말씀을 하실 때 항상 내가 생각하는 거라기보다는 이게 어떠한 규범, 어떠한 법, 어떠한 요소, 그러한 근거가 뭔지를 먼저 말씀하시고, 그거에 비추어서 나는 이게 좋으면 좋다, 잘못됐으면 잘못됐다 라는 판단을 내렸다는 것을 분명히 밝히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원칙에 대한 사고라는 것은 결국은 무엇일까요? 사실 모든 종류의 규범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원칙과 관련이 되어 있겠죠. 그리고 그 원칙은 항상 예외를 가지게 됩니다. 자, 만약에 문제에서 정치인이 어떤 성추행한 사실을 기자가 알리고자 하는 상황이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럼 이 경우에는 어떤 표현의 자유라는 그런 규범, 그렇죠? 그리고 사생활의 비밀이라는 규범, 이 두 가지 규범이 서로 충돌하는 상황이죠. 자, 이거를 물론 이제 뭐 헌법적으로 들어갔을 때 뭐 기본권의 충돌이다, 제한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할 수도 있겠지만, 꼭 그런 부분들을 명시하지 않으신다 하더라도 결국 여러분들이 하셔야 될 건 뭐냐면은 근거를 가지고 판단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그리고 내가 원칙에 대한 사고를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서 이러한 어떤 원칙이라든지 근거에 대한 부분을 전혀 캐치하지 못하시고 단순히 이렇게 대답을 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정치인은 공적 인물이므로 엄격한 도덕적 잣대가 요구되고, 따라서 기자는 그와 같은 사실을 알려도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거는 결국은 내가 어떤 근거에 비추어서 이런 판단을 했는지도 전혀 언급이 되지 않았고, 그리고 내가 어떻게 이제 이러한 원칙과 관련된 사고를 할 수 있다는 점도 전혀 노출되지 않았죠. 그렇기 때문에 점수를 받을 부분이 그만큼 이제 줄어드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똑같은 대답이라고 할 때 먼저 얘기를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정치인이 개인으로 봤을 때 그러한 사생활의 비밀이라는 규범이 존재하고, 그리고 이제 국민들의 알 권리라든지 기자의 표현의 자유라는 권리는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리고 그 둘 간은 어때요? 언제나 한 가치가 우월한 것은 아니죠. 그래서 말씀하실 때 그 두 가지 규범이 모두 존재한다는 걸 일단은 먼저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 두 개가 비교 영향된다는 부분을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사생활의 비밀 자유, 이런 것과 국민들의 알 권리 또는 표현의 자유, 이 규범 간에는 어느 하나가 항상 더 우월하다고는 볼 수 없기 때문에 그 구체적인 상황마다 판단이 달리될 여지가 있다, 이렇게 먼저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그러나 저는 이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국민들의 알 권리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기자가 기사를 쓸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얻는 장점은 일단은 내가 판단을 한 게 아니라 이 사회에 통용되는 어떤 규범의 근거에서 판단을 했다는 것이 드러난다는 것이고, 그리고 그 반대 상황에서 역으로 질문 들어올 부분이 많이 차단되는 거예요. 경험해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처음에 정치인은 공적 인물임으로 알려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그러면 교수들은 이제 그거에 대해서 반박 질문을 할 수밖에 없단 말입니다. 그렇게 어떻게 들어오겠어요?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그 정치인의 가족 관련된 얘기들도 다 알려도 되겠다는 것이냐. 자, 그러면 이제 수험생 입장에서는
아까 전에 이미 내가 공적 인물이니까 뭐 얘기를 해도 된다. 국민들이 알 권리가 우선된다. 이렇게 대답을 한 게 있다 보니까 거기서 말을 바꾸지 못하고 이제 네 그렇지만 정치인들은 여전히 정치인의 공적 인물이고 그 가족들에 대해서도 당연히 어떤 국민들은 알 권리가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게 되면은 점점 더 내 논리가 극단화될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 어느 순간에는 교수가 분명히 그 부분에서 합리적이지 않은 부분을 찾아낼 거거든요. 그럼 거기서 이제 수험생은 내가 계속 내 논리를 유지할 것이냐, 아니면은 합리적인 결과를 위해서 논리를 바꿀 것이냐 하는 문제를 겪게 됩니다. 예, 근데 만약에 처음에 이 어떤 표현의 자유나 알 권리라는 가치와 그리고 사생활의 자유, 비밀 이런 가치를 모두 언급했고 그게 구체적 사정마다 달리 판단되어야 한다는 것을 이미 언급한 사람이었으면 어땠을까요? 그러면은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요거는 이러한 가치와 저러한 가치의 대립인데 이거는 어느 가치가 항상 우월하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구체적인 상황마다 달리 보아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교수님께서 물어보신 영역은 아까 전 사안에 비해서는 조금 더 사생활의 비밀이 더 중요시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고 그렇기 때문에 그 경우에는 기자가 기사를 써서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런 식으로 그때그때 합리적으로 결과를 바꿀 수가 있단 말입니다. 예, 그래서 이거는 뭐 꼭 면접에서 내가 이제 논리적으로 막히지 않기 위해서 제가 이런 조언을 드리는 것이 아니고 기본적으로 항상 판단을 할 때 내 생각을 얘기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내 생각이 아니라 어떠한 내 생각에 근거가 있어야 된다. 예, 이거를 일단은 그리고 내가 그런 근거를 찾아서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게 중요한 겁니다.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일단 말씀을 드린 거고 그리고 이제 부수적으로 그렇게 이제 내가 딜레마 상황에 빠지는 부분에 있어서도 빠져나갈 수 있는 그런 방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원래 기본적으로 어떤 그런 법익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뭐 꼭 어느 하나가 더 우월하고 그런 건 없잖아요. 기본적으로 이제 뭐 사람의 생명 이걸 제외하고는 절대적인 그런 권리는 없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에서 내가 어떤 하나의 가치 내가 봤을 때 제일 중요해 보이는 그런 가치 하나만 가지고 답변을 전개 나가는 부분은 사실은 합리성이 떨어지는 그런 결론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을 수밖에 없다. 이런 부분들도 한번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